바다에 잠든 황금. 1715년 스페인 보물 함대의 비극. 오프닝. 운명의 밤. 1715년 7월 31일 새벽 2시. 플로리다 해안을 가르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파도는 산더미처럼 치솟았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자랑이자 스페인 왕의 운명을 실은 11척의 거대한 범선들이 자연의 분노 앞에서 성냥개비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비명, 찢어지는 돛체의 소리, 갈라지는 선체의 굉음, 그리고 그 속에서 바다로 쏟아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 무려 6,500만 개의 은화, 수백만 달러어치의 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바꾼 재앙이었고 해적 황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전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300년 전 그 운명의 밤으로 그리고 2025년 여름 다시 발견된 놀라운 보물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국의 절망. 왜 그들은 허리케인 시즌에 항해했을까?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이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스페인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젊은 왕 필립 5세의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귀족들과 상인들은 돈을 요구하며 왕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702년에는 영국 함대가 비고만에 쳐들어와 스페인 보물선단에 습격해 막대한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1708년에는 또 다른 보물선이 침몰했고 1711년에는 쿠바 앞바다에서 허리케인으로 또 한 척을 잃었습니다. 왕실은 절박했습니다. 신세계 식민지에서 2년치 보물이 쌓여 있었지만 전쟁 때문에 본국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1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7월이었고 카리브해의 악명 높은 허리케인 시즌이 한창이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함대의 출항. 함대 사령관 돈 후안 에스테반 데 우비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출항해야 할까요? 왕실의 압력은 매일 거세졌습니다. 선원들은 2년이나 기다린 끝에 지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화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항한다. 1715년 7월 24일 아바나 항구에서 장관을 이루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함대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우비아의 뉴에바 에스파냐 함대 4척, 산타 크리스토 데 상로마노, 뉴 에스트라 세노라 데 라 레글라호, 뉴 에스트라 세노라 데 라스 뉴에베스호, 그리고 한 척 더. 에체베르치의 티에라 피르메 함대 10척, 화물선과 무장 갤리온들, 여기에 프랑스 호송함 르 그리폰호까지 합류했습니다. 이 배들에 실린 화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식 기록만 해도 6,500만 pieces of eight, 은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에서 주조된 수백만 개의 금화, 252만 1,075페소의 은괴, 136상자의 귀금속, 136상자의 세공된 은피 제품, 32상자의 청자 도자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진주, 그리고 공식 기록이 없는 밀수품까지. 당시 상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화물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스페인 관리들이 인양 작업 중에 기록보다 훨씬 많네? 라고 놀랄 정도예요. 실제 가치는 현재 가치로 4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7일간의 평온,
그리고 악몽. 처음 일주일은 완벽했습니다. 바람은 순조로웠고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배들은 플로리다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멕시코 만류를 타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고전적인 항로였죠. 선원들은 농담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보물을 지키는 병사들은 교대로 경계를 섰고 항해사들은 별을 보며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 밤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바람이 방향을 잃은 듯 불규칙하게 불었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새벽. 7월 31일 새벽 2시. 갑자기 세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전혀 예고 없이 함대를 덮쳤습니다. 오늘날의 카테고리로 따지면 아마도 카테고리 4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갑판을 휩쓸었습니다. 돛대가 부러지는 소리, 선체가 갈라지는 굉음, 그리고 그 속에서 바다로 쏟아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 무려 6,500만 개의 은화, 수백만 달러 어치의 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난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운명을 바꾼 재앙이었고 해적 황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전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배만 살아남았습니다. 프랑스 호송함의 그리폰호. 그들의 선장은 플로리다 해안을 신뢰하지 않아 다른 배들보다 훨씬 먼 바다에 머물러 있었고 그 덕분에 허리케인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유럽으로 돌아가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 기록에 따르면 약 1,500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지만 대부분은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폭풍이 지나간 후 해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잔해들, 떠다니는 시신들, 그리고 반짝이는 금화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로리다의 텅 빈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18세기 플로리다는 스파인령이었지만 거의 무인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급히 임시 캠프를 세우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들이 비교적 얕은 물, 5에서 7m 깊이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다이빙이 가능했던 겁니다. 스페인의 필사적인 인양 작업. 소식을 들은 스페인 당국은 즉각 대규모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바나에서 구조선이 도착했고 팔마르데 아이스라는 곳에 본격적인 인양 캠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베로비치 근처입니다. 흥미롭게도 주요 다이버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돌로 몸의 무게를 늘려 빠르게 잠수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익사 위험은 물론이고 플로리다 해안에는 상어들이 득실거렸으니까요. 1716년 말까지 스페인은 상당한 양의 보물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해적들의 시대가 열리다. 소식은 카리브해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자메이카, 바하마, 쿠바의 술집마다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플로리다에 황금이 널려 있다고. 이것이 바로 해적 황금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1714년에 막 끝난 스페인 와니계승 전쟁으로 일저리를 잃은 수천 명의 사력선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헨리 제닝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헨리 제닝스는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버뮤다와 자메이카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죠. 전쟁 중에는 합법적인 사력선 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해적지를 시작했을까요? 역사가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탐욕이었겠죠. 1715년 11월, 제밍스는 자메이카 총독 아치볼드 해밀턴으로부터
해적을 소탕하라라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닝스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715년 12월 제닝스는 천재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단계, 스페인 우편선을 납부했습니다. 2단계, 선장 페드로 데 베가를 고문하여 인양 캠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3단계, 크리스마스가 지난 1715년 12월 25일 또는 27일, 기록마다 다릅니다. 대대적인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제닝스는 세 척의 배에 150명 또는 300명의 무장인원을 이끌고 팔마르데 아이스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함께한 이들의 명단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찰스 베인, 훗날 악명의 해적, 사무엘 벨라미, 검은샘 벨라미, 벤자민 호니콜드, 나사오의 해적공화국 창시자, 에드워드 잉글랜드, 또 다른 전설적 해적입니다. 스페인 수비대는 겨우 60명 정도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 앞에서 그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닝스와 그의 팻더리는 무려 12만 피시스 오브 에이트, 약 87,500파운드를 약탈했습니다. 한 선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10년치 연봉에 해당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소, 해적공화국의 탄생. 제닝스는 전리품을 들고 자메이카로 돌아가려 했지만 스페인이 외교적 항의를 하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해밀턴 총독은 제닝스를 해적으로 선언하고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제닝스와 수백 명의 동료들은 바하마의 나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악명 높은 해적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파이레츠를 건설했습니다. 1716년 버뮤다 총독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소에는 1000명 이상의 해적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주민 100명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 블랙세일즈의 배경이 된 진짜 역사입니다. 1715년 함대는 단순히 보물선이 아니었습니다. 해적시대 전체의 촉매제였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스페인은 1718년까지 인양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양의 보물이 바다 밑에 남아있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계속되는 해적들의 방해로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난파선은 만조 때만 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일부가 보일 정도로 얕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선들은 종종 낚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갈고리를 던져 보물을 건져 올리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파선의 위치는 잊혀졌습니다. 파도와 모래가 그것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50년 동안 아무도 그것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20세기의 재발견, 킵 웨거너의 집념. 1950년대 킵 웨거너라는 건설업자가 플로리다 해변을 산책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개가 모래 속에서 검은색의 평평한 돌을 파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바닷물에 부식된 은화였던 것입니다. 웨거너는 집착과 가까운 열정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스페인 문서를 뒤졌고 해안선을 끊임없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그는 첫 번째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리어레이트 컴퍼니를 설립했고 1960년대 내내 수백만 달러어치의 보물을 인양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965년 1월호에 그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특집 기사로 다뤘고 워싱턴 DC의 탐험가 홀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웨거너의 발견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보물 인양업. 현대의 모험. 계속되는 발견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발견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보물사냥꾼 멜 피셔도 이 함대를 탐사했고 그의 회사는 나중에 권리를 1715 플릿 퀸즈 주얼즈 LLC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정확히 침몰 1300주년 기념일에 브렌트 브리스벤이 이끄는 팀이 450만 달러 상당의 금화 350개를 발견했습니다. 코리건스 웨크에서였죠. 2020년 한 보물사냥꾼이 금속 탐지기로 해변을 뒤치다가 22개의 은화를 발견했습니다. 30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변으로 떠밀려온 것이었죠. 그런데 2024년 6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대판 해적, 슈미트 가족 사건.
2015년 슈미트 가족은 1715 플릿 퀸즈 주얼즈 LLC와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글라스 비치 난파선에서 101개의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모든 발견물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51개는 제대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나머지 50개는 그들이 몰래 숨겼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해적질이었죠. 300년 전에 헨리 제닉스가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보물을 훔친 것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FBI와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2023년, 2024년 사이에 훔친 금화들을 경매에서 몰래 팔고 있었다는 게 들켰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디지털 포렌식을 동원했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위치 정보를 추적해서 슈미트가 자신의 콘도에서 훔친 동전들을 촬영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CS 하이 드라마 같았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금화 발견, 금고에서 금화 발견, 경매소에서 5개의 금화 회수, 경매인은 그것이 훔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최종적으로 37개의 금화가 회수되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13개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착취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FBI 수사관 카밀 소브레. 2025년 여름 가장 최근의 발견. 그리고 바로 2025년 7월 역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레빈 쉐이버스 선장과 그의 승무원들은 MV 저스트 라이트 호를 타고 일상적인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 리버 카운티 앞바다. 그들이 수년 동안 수없이 탐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랜트 기슐락 선장의 말을 빌리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항상 희망하지만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려 1000개 이상의 은화, 5개의 금화, 기타 희귀한 금 유물들, 총 가치는 약 100만 달러. 동전들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많은 동전에 주조 날짜와 조폐소 표시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714년, 1713년, 허리케인이 몰아치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전들이 아마도 하나의 상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가 부서질 때 상자가 쏟아져 한 번에 묻혔고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인양회사의 운영이사인 쌀 구투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동전은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스페인 제국의 황금시도에 살고 일하고 항해했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시적 연결고리죠. 한 번에 인양에서 1000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일입니다. 보물 해안, 이름의 유래. 이 모든 보물 때문에 플로리다의 멜번에서 포트 피어스에 이르는 해안 지역은 특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트레저 코스트, 보물 해안. 이 이름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진짜로 보물이 여전히 해변에 떠밀려 오는 곳이니까요. 2020년에도 해변 산책자가 금속 탐지기로 은화를 발견했고 폭풍이 지나고 나면 종종 동전들이 모래 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플로리다 해변을 산책하다가 발로 차인 이상한 돌을 집었는데 그것이 300년 된 스페인 금화라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법적 문제, 누구 것인가? 발견된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인양회사는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견된 유물의 약 20%는 주 정부가 가져갑니다. 이것들은 역사 보존과 공공 전이 시에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인양회사와 실제 발견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2025년 발견된 동전들은 현재 보전 처리 중이며 일부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플로리다를 방문하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보물. 여기서 놀라운 사실. 대부분의 보물이 여전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원래 화물 4억 달러 이상, 스페인은 1715년에서 1718년의 인양 약 50% 추정, 지난 60년간 현대 탐사로 발견 약 수천만 달러,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1.
해류와 모래. 300년 동안 해류가 보물을 계속 이동시키고 묻혔습니다. 2. 넓은 범위. 난파선들이 50마일, 80km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3. 매립. 수미터 깊이의 모래와 산호 아래 묻혀 있습니다. 4. 기술적 한계. 최신 기술로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난파선의 정확한 정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11척 중 확실하게 신원이 확인된 배는 거의 없습니다. 보물 사건들이 임의로 이름을 붙일 뿐이죠. 유일하게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은 케빈 넥이며 세바스찬 인렛 남쪽 약 3km 지점에 있습니다. 1961년 킵 웨그너가 처음 발견한 바로 그 난파선입니다. 대중 속 문화 속의 1115년 함대. 이 전설은 대중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드라마 블랙 세일즈. 시즌 1의 중심 줄거리가 1115년 함대, 특히 우루카다 리마호의 금을 찾는 것입니다. 캡틴 플린트와 그의 선원들이 5억 스페인 달러를 추적하는 이야기죠. 영화 더 딥, 1977년. 니콜라스 케이지와 제클린 비셋 주연. 버뮤다에서 다이빙하다가 1115년 함대의 12번째 배, 살아남은 그 프랑스 배의 유물을 발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쿠퍼의 보물 및 트래블 채널의 엑스페디션 언노운, 실제 보물 찾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입니다. 게임 어쌔신 크리드 4 블랙 플래그. 주인공 에드워드 켄웨이가 1115년 함대의 허리케인을 직접 경험하고 배 한 척인 제크도우를 훔쳐 탈출합니다. 300년의 교훈. 1715년 스페인 보물 함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1. 탐욕의 대가. 필립 5세와 스페인 관리들은 돈이 너무 급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인 줄 알면서도 항해를 강행했고 그 결과 1,500명의 목숨과 제국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2. 자연의 힘. 인간의 가장 위대한 기술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로 만든 거대한 갤리온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3. 인간의 집념. 3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킵 와그너의 검은 돌에서 2025년의 최신 발견까지 인간의 모험심과 집념은 끝이 없습니다. 4. 역사는 살아있다. 이것은 책 속의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여름에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다음 보물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여전히 바다는 비밀을 품고 있다. 오늘날 플로리다의 보물 해안을 방문하면 평화로운 해변만 보일 겁니다.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고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 그리 깊지 않은 곳에 300년의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백만 개의 동전들, 에메랄드로 장식된 보석 상자들, 세공된 은제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1,500명 선원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멕시코의 광부들, 페루의 상인들, 스페인의 선원들. 그들의 꿈과 희망이 그 파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발견되는 모든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300년 전에 그것을 손에 쥐었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했고 그것을 스페인으로 가져가려다 폭풍우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715년 함대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어쩌면 내년 여름 새로운 발견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다음 발견자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